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 동생네 가족, 며칠? 일주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부모님 2분, 시동생 부부, 조카 2, 무려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에서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48살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넓은 집을 후회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년 전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고 마당에는 꽃도 심고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삶. 그게 제가 꿈꾸던 인생이었거든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끼리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이 4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점인 줄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놀러와도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년 설날,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넓은데 이번 명절은 너희 집에서 하자?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던 저와 시어머니, 정작 시동생 가족은 점심 무렵이 다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형님, 애들이 늦잠 자서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동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조카들은 새 소파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얘들아, 소파에서는 뛰면 안 돼. 그러자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좀 봐주세요. 그날 저녁 소파 틈새마다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했고 카펫에는 음료수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청소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이 누군가에게는 놀러 오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노동 현장이 된다는 걸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제 가져온 담요 우리 차에 안 실렸던데요? 다음에 갈 때 챙겨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관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동생네가 여름휴가를 우리 집으로 오고 싶대. 며칠? 일주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요. 게다가 이미 휴가 신청까지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다는 걸요. 나랑은 왜 상의 안 했어? 우리 집 넓잖아. 남는 방도 있고.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이 넓다고요? 그 넓은 집을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넓은 집에서 밥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넓은 집 화장실 2개를 매일 닦는 사람은 누구죠?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끼. 간식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번 가까이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식을 좋아하시고 조카들은 햄버거와 치킨만 찾습니다. 한쪽 입만 맞추면 다른 쪽이 불만입니다. 마트도 몇 번을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우유, 간식, 냉장고가 버텨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빨래였습니다. 한여름에 6명, 수건만 해도 하루에 10장이 넘습니다. 침구류는 또 어떻고요?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시간, 제 공간, 제 평온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가족이 이틀 동안 묵고 갔는데 떠난 뒤 보니 거실 서랍에서 보관하던 향초 하나가 사라졌더라고요. 물어보니 동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예쁘길래 가져왔어요. 형님은 또 사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황당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데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텃밭에 들어가 방울토마토를 전부 따버렸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키운 건데요. 동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니 더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상에 수저 몇 개 더 올려놓는 건데 뭐. 어차피 당신 집에서 쉬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있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숟가락 몇 개 놓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집안일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노동인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솔직히 일주일은 제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호텔 서비스 받으러 가니? 편하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있으라는 말과 실제로 편하게 있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요.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은 왜 안 하냐는 눈치가 시작되고,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며느리가 게으라는 말이 나오고, 과일이 없으면 손님 대접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걸 저는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들에게 이 집은 무료 숙소였습니다. 무료 펜션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생활 공간입니다. 쉼터이고 집입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전원주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이 넓다는 이유로, 방이 많다는 이유로, 여유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제 의견은 사라지고 제 노동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면 앞으로는 더 당연해질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명절, 연휴, 언제든 또 오겠죠. 집 넓은 형님네 가자. 그 한마디와 함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휴가는 다른 곳에서 보내세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제 삶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